다음에 수수금지 금품등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참 빈번해요. 빈번하기 때문에 제가 다 하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짧은 시간에. 이 부분은 그래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원래는 직무와 관련하여 단도 시분도 받으면 안 되지만 원하는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축조이금 5만 원까지는 받으실 수 있다. 3, 5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일 경우는 15만 원까지 가능해요.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있잖아요. 명절 때는 설날, 추설, 명절 전 24일, 명절 후 5일, 그래서 30일이죠. 1년이면 2번이니까 60일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품 상품권이나 어떤 용역 상품권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8월 29일까지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도 10만 원까지였는데 15만 원 상향되었고요. 명절 때도 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상향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유가증권, 기프티콘 같은 경우도 금품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8월 3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물품 상품권이나 용역 상품권은 이제 선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프티콘 케이크라든가 스타벅스에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거 기프티콘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 금액 상품권 있잖아요. 금액이 적혀져 있는 금액 상품권은 아직도 금품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축조이금은 5만 원이에요. 경조사 생겼을 경우에 축조이금은 5만 원이고 그 대신에 화환이나 조화로 대체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식물은 제공자하고 함께 드시는 거예요. 혼자 먹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청탁금지법상. 예를 들면 다른 테이블에 누군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면서 다른 테이블에 끌 식사를 계산해주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음식물로 볼 수가 없어요. 원하는 직무수행, 사교, 의뢰, 부재의 목적이 충족이 안 되는 것이다. 함께 업무자, 원하는 직무수행에 의해서 함께 식사하는 게 음식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선물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 물품입니다. 물체인데 유가증권에도 금액상품권은 안 되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 물품 상품권, 기프티콘 있죠. 그거나 용역상품권은 관람권이죠. 문화, 연극 관람권이라든가 공연 관람권, 축구 같은 거, 스포츠 관람권 이런 것은 가능하다. 지금 선물로 포함이 되었다. 단 5만 원 이하일 경우에 그렇죠. 말씀드리고요. 경조사비는 결혼과 장려일 경우에는 장려에 한정해서 가능하다. 5만 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잔치라든가 칠순잔치, 회갑잔치 이런 게 있죠. 이런 경우는 경조사비에 포함이 안 되고 경조사비는 결혼과 장려에 한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앞에 이제 보셨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선물로 가능한 것은 몇 개일까요? 1번부터 8번까지인데요. 자, 1번은 뭐죠? 기프티콘이잖아요. 물품 상품권이죠. 5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 가능합니다.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케이크, 물품 상품권이잖아. 물품 용역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금액 상품권이죠. 이거는 물품이나 용역, 문화 관람권이 아니고 금액 상품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금품등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공연 상품권이잖아요. 공연 상품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2번은 해피머니는 금액 상품권이잖아요. 금액이 딱 있잖아요. 안 되고요. 4번 백화점 상품권도 당연히 안 되죠. 금액 상품권이고요. 6번 같은 경우도 커피 금액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물품이나 용역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8번 같은 경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8번 같은 경우 어떻게? 요거는 용역 상품권이죠. 문화 관람권이잖아요. 관람권인데 안 됩니다. 이거는 금액이 5만 원 넘었잖아요. 5만 원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했는데 5만 원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금품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공을 하면요. 원트랙이에요. 부정청탁 같은 게 2트랙이었잖아요. 1차 거절, 2차 신고였는데 금품등은 원트랙입니다. 들어오면 바로 반환하고 거절하고 반환하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면 절차는 소속기관장이 판단해서 있잖아요. 앞에 청탁금지
부정청탁처럼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셔도 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그리고 감사기관에 있잖아요. 감사원에 신고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반하게 된 제재. 자, 직무와 관련하여 단돈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 다음에 1회에 100만 원 초과 연간 300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생일선물 보실게요. 자, 부서장인 공무원 A가 부하 직원에게 생일 선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부서장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 후배 직원이 3만짜리 케이크를 우리 부서장에게 카톡으로 선물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 근무 성적 평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직무 수행 사교 목적으로 충족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8월 29일까지는 위반이었습니다. 이 기프티콘도 금품돈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위반이었는데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프티콘 같은 물품 상품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역 상품권, 영화라든가 연극, 스포츠 관람권 같은 용역 상품권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가능하다. 옛날에는 후배 직원이 케이크를 어떻게 카톡 보낼까요? 그러면 보내지 말고 직접 사서 가져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그래 잘 먹을게 그러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 관련이 없는 공무원인 친구에게 하는 선물. 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지금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바꾸시면 돼요. 나는이라고 바꾸셔도 되고 교직원인데요. 교직원 A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민간 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2년 전에 결혼할 때 200만 원짜리 에어컨을 선물했습니다. 자, 이 경조사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경조사는 주고받는 건데, 자, 이제는 내가 결혼을 합니다. 그럼 20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에게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 공직자 등은 1회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해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책임 대상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하고 내하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100만 원, 결혼할 때 100만 원 받고요.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직무 관련성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100만 원 받고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난 후에 요즘은 집들이는 안 하지만 갔다 온 후에 그때 친구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나머지 100만 원을 받으시면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골프, 동반 할인 골프 그림핀데 요즘 골프 많이 치시거든요. 예전에는 뭐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골프 치시고 그것도 뭐 시시거리면서 쳤는데 요즘은 골프도 어느 정도 많이 보편화되어서 우리 젊은 교직원분들도 골프 치시는 분들 꽤 많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도 딤블이라고 골프 동아리가 있어요. 학습 동아리고 뭐 문화 동아리, 연극 동아리고 뭐 이런 동아리가 많은데요. 골프 동아리도 있어요. 동아리 회원이 한 50명쯤 되는데요. 그 골프 동아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업자가 가지고 있는 골프 회원권을 동반 할인 받아 가지고 원래는 정상가 30만 원 내고 쳐야 되는데 할인을 받아서 10만 원 내고 쳤습니다. 그 10만 원 내도 내었습니다. 더치페이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자, 위반이에요. 위반. 원래는 30만 원 내고 쳤어야 되는데 20만 원 할인 받았잖아요. 할인 받았기 때문에 이 할인 받은 금액만큼은 금품등 수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위반이에요. 실제로 골프 같은 경우 치시더라도 우리 동료 교직원분들하고 아니면 뭐 친구분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치시지 직무 관련자들하고는 안 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골프 때문에 그린피 특혜 의혹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처분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모 구청 공직자 공무원인데요.
한 명도 안 해요. 50명 이상이 골프 그린피 특혜 의혹으로 50명이 넘는 분이 검찰에 송치되어서 조사받았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골프는 가능한 한 가족들, 그 다음에 친구, 아니면 교직원분들, 직장 동료들하고 쳐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그 구설수에 휘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질문과 답변 하나 볼게요. 교수님이 어떤 논문 심사를 하고 있는 대학원 학생 아니면 학부 학생한테 도시락 세트를 받아도 될까요? 받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교수님과 학생과의 관계는 있잖아요. 교수님이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평가하잖아요.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직무 관련이 생기기 때문에 받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삼육보건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원 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부 과정이지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뭐든지 받으시면 안 된다. 앞에서 우리 캔커피 하나 가지고도 친구 당하는 수가 있듯이 받으시면 안 되고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베푸는 거는 괜찮아요. 베푸는 거는 괜찮다. 현재 지도하고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받으면 안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사례. 졸업을 앞둔 학생이 개최하는 사은회에 참석하여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나?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아마 성적평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는 교수님이 참여하셔가지고 사안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식사나 선물을 같이 동시에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3만 원, 5만 원, 5만 원이잖아요. 근데 식사나 선물을 동시에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요 가액을 합산해서 최고 높은 가액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또 개별 음식물 선물 개별 가액까지 있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앞에 저기 보시면 식사 3만 원하고 선물 5만 원, 5만 원 예를 들면 그렇게 제공을 받잖아요. 받으면 가능할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받으면 합산해 가지고 있잖아요. 5만 원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범위를 이렇게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식사하면서 생일 때 식사하면서 내가 선물을 하나 받아요. 선물을 받으면 두 개 합산해 가지고 합산해가 그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따로따로 금액이 또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퇴직하신 은사님께 스승의 날 찾아와서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 그럼 가능하죠. 가능하죠. 퇴직하신 은사님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관에서 없다고 보고요. 가능하다. 퇴직 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도 예를 들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했는데 뭐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우리 교수님 찾아뵙고 교수님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 있어요. 케이크도 사들고 오고 꽃다발도 사들고 오고 뭐 상품권도 사들고 오시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졸업한 학생이 찾아오는 경우는 또 받아도 된다. 1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퇴직하신 우리 은사님도 받으셔도 되고요. 현재 학생들이라도 받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됐는데요. 이 일로 해고된 현직 공무원이 받은 금품은 한 개당 2만 원인 화장품 3개 세트였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춘천시 전 현직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직 6급 공무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2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에 대해 화장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요거 보시면,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횡령 같은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걸 1억 이상 시술한다 몇 천만
뭐 이상 수술한다든가 아니면 횡령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겠죠. 형사처벌 대상이고 뭐 징계 파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 그다음에 검거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 퇴직이잖아요. 당연 퇴직은 파면이죠. 해고죠, 해고인데 이런 경우 보면 사소하잖아요. 2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3번 받아가 6만 원인데 이런 경우가 아니 1심도 아니고 1심, 2심, 3심까지 다 가서까지도 있잖아요. 계속 형사처벌을 받은 거예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 다음에 어떤 벌금 12만 원 받고 실제로 파면되었던 사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직원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뭐 법론상으로 따지면 당연히 처벌받는 게 맞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런 사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 6만 원 가지고 어떤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긴 듭니다. 드는데 한 정직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뭐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도 판사가 판결한 것은 뭐 어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을 해가 판결을 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좀 안타까웠지만 일단은 학교를 조직을 떠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또 조직을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거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판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수님 생신 축하를 위해서 1인당 3, 4만 원씩 각출하여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만 원 상당의 케이크, 1만 원 상당의 꽃다발을 제공했던 사례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교수님이 과태료 2배, 68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학생하고 교수님과의 관계는 또 원하는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이 충족되지가 않거든요.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지도하는 어떤 직무 관련성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제공받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베푸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베풀어도 되고 아니면 예산 회계 기준에 맞게 그게 맞게 이렇게 공적인 법인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받는 경우는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받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실제 사례 하나 볼게요. 퇴직 예정자에 대한 선물 지급인데요. 전별금. 보통 퇴직하시면 선물이나 전별금 같은 경우 예전에는 많이 드렸거든요. 뭐 황금 열쇠라든가 황금 명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후배 교수님 17명이 70만 원씩 각출하여 퇴직을 앞둔 선배 교수에게 73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남은 돈은 또 회식비라든가 그린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1인당 70만 원씩 각출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면 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이렇게 공동으로 있잖아요. 각출했을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전체 각출한 금액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인당 730만 원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궁금하시죠? 결과는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기관에서는 퇴직할 때 관행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했다. 관행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받았던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을 돌려주었다는 거죠. 사실 뭐 신고 들어가고 조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돌려주고 반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30년 동안
수많은 인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이 사회에 진출시켰고 이 사회에 꼭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했다는 것이 가만히 되어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 이 신고하신 분은 어떻게 됐을까? 신고하신 분은 어떤 이런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 정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종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거품등 수수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3가지 있잖아요. 3가지 중에서 마지막 외부 강의 등 사리금 수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에 사전 테스트 지금까지 그러해 왔듯이 사전 테스트 한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자,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을까요? 네, 틀립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강의 등 신고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대가를 받는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신고를 하고요.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제한. 자, 외부 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외부 강의는 어떤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외부 강의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외부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강의는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신고하시면 돼요.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신고하시면 된다. 그리고 신고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사전 신고하셔도 됩니다. 사전 신고하셔도 되고요. 최후 맥시멈이 어떤 강의를 마치고 10일 이내까지만 하시면 된다. 10일이 지나시면 넘으면 신고 위반이 되는 거죠.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교육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중앙기관 있죠. 중앙기관 아니면 시청이나 어떤 구청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황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실제로 삼육보건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에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강의 및 직무 활동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교원 뭐 외부 활동에 관한 규정 여기에서 뭐 외부 강의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타 대학교 출강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신고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자체 규정도 참고하시면서 청탁금지법 외부 강의 등 신고 이 부분 하시고 외부 강의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속기관장이 외부 강의 신고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있잖아요. 하는 게 아니고요. 소속기관장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어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어떤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가 요청한 그런 강의도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이 부분을 제한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부 강의 범위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시회나 연주회 같은 경우, 공연 전시 같은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강의가 아니다고 보고요. 외부 강의 신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시험 출제위원으로 가서 시험 출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부 강의는 아니다고 보니까 신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회의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신고 의무는 없다. 단 용역이나 자문 같은 경우는 뭐 용역 계약이나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나중에 혹시 신고 들어갔을 경우에 소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법령상 위원으로 회의 참석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간다든가 기타 입시 같은 경우 입시 관련 또 위원회 참석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외부 강의 신고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또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미리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외부 강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육보건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이 외부 다른 대학교 있잖아요. 다른 대학교 정규 과정에 이렇게 강의를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면 뭐 교회 강의 및 직무 활동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삼육대학교 교원 어떤 외부 활동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신고하고 아니면 또 겸직 허가가 있는 규정이 있다면 겸직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외부 강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에 40만 원, 사례금 총액 한도는 60만 원입니다. 2시간을 하든 3시간 하든 최대 6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학교에 근무하시는 우리 교직원, 특히 교수님이나 직원, 조교선생님, 교직원분들은 1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사례금 총액 한도는 없습니다. 1시간에 100만 원, 뭐 10시간이면 1000만 원까지 받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뭐 시간당 100만 원씩 주는 기간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 같은 경우도 뭐 제일 많이 받았을 경우에 2시간에 한 80만 원 받은 적이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한 60만 원,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그렇게 제가 받고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요. 단 외국 기관이나 외국 정부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례금 상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냥 외국 기관에서 주는 경우 있잖아요. 주는 경우 그대로 다 받으시면 돼요. 뭐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받으시고 5천만 원 주면 5천만 원 받으시고요. 그대로 주시는데도 받으시면 된다. 외국과의 관계,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국내법을 적용하다 보면 또 외교 간의 어떤 결례가 될 수도 있고 외교적인 마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 기관이나 외국 정부에서 요청을 받아서 어떤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주는 것 그대로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이 수제한이라는 게 청탁금지법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갔는가 하면 이 외부 강의라는 명목이 있잖아요. 어떤 금품 등 수수를 하는 우회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수금 제한을 하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예전에 보면 뭐 1시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누가 보더라도 이걸 외부 강의에 대한 어떤 사례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하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 이 부분을 어떤 금액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으로 청탁금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외부 강의 같은 경우도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되죠. 법이니까 당연히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데요. 외부 강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처벌입니다. 징계처분이에요. 그리고 초과 사례금 1시간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초과해서 예를 들면 받았다. 이렇게 초과 사례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플러스 징계 갑니다. 징계는 병가기 때문에 꼭 따라갑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 하나 하고 답변 보겠습니다.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은 세전 기준일까요? 세후 기준일까요? 당연히 세전 기준입니다. 세전. 내가 100만 원 받았습니다. 100만 원 받았는데 당연히 세전 기준이죠. 100만 원인데 만약에 105만 원을 받았어요. 105만 원 받으면 세전 기준으로 계산해서 105만 원 받으면 위반이에요. 위반입니다. 세후로 계산하면 8.8% 소득세 떼고 나면 실제로 100만 원이 안 되지만 계산할 때는 세전을 기준으로 해서 사례금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관장 등 교수님이 뭐 환영사나 축사, 주례 등 이런 경우는 외부 강의에 해당되나요? 외부 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영사나 축사, 주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강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없고 금액도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특히 요즘은 결혼식 때 보면 주례를 없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주례는 필수적이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대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후배나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주례를 많이 썼거든요. 제 같은 경우도 사실 결혼할 때 있잖아요. 아주 오래됐죠. 아마 거의 뭐 30년 다 돼가고 있지만 그때 제가 다녔던 대학교 교수님이 제 주례를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외부 강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금을 받으시면 된다. 단 1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까지 받으시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자, 방송 출연 특강이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 지금같이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외부 강의에 해당이 된다. 단지 방송이나 온라인이라는 전달 매체 수단만 다를 뿐이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강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문 신사나 서면 자문, 사적인 어떤 집필, 저술활동, 출제, 검토, 감수, 통번역 이런 경우는 외부 강의에 해당될까요? 외부 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어떤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부 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책을 저술했는데 교수님이 책을 출판했는데 그 저작자 특강을 있잖아요. 기관에서 요청해 오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외부 강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책을 저술했는데 저작자 특강을 요청 들어왔다. 이런 경우는 뭐 강의나 강연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부 강의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미신고, 미반환 사례인데요.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 의무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인데요. 공직자가 외부 강의를 하고 초과 사례금 66만 원을 받았습니다. 초과. 실제로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는 더 초과해서 66만 원 받았는데요.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66만 원, 5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요. 과태료 66만 원 부과받았고요. 플러스 징계까지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징계는 병가기 때문에 항상 따라갑니다. 자, 실제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처벌까지 가지는 않았는데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보통 퇴직하시기 전에 퇴직 기념 무슨 특강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이 외부 기관에 어떤 특강을 나갔습니다. 1시간 특강하고 30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죠. 1시간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시간에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인데 3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20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하면요. 교수님이 외부 강의 나가실 때 신고도 안 하셨고요. 또 초과 사례금을 받고도 신고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 발견이 되었는가 하면 이 외부 기관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어요. 발견되어서 교수님이 어떤 재직하고 있는 기관으로 통보가 온 사례인데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교수님이 강의할 때 특강할 당시에는 재직 중이셨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신고 반환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관할 부과 대상 법원에 있잖아요. 예,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하지 않고요. 교수님께 연락드리고 사후 신고 받고 사후 반환 받고 그리고 이 반환된 금액은 외부 기관, 특강 나왔던 외부 기관에 다시 이렇게 반환을 하고 종결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꼭 외부 강의 나가셔가지고 초과 사례금을 받게 되면 꼭 신고 반환하시고요. 또 이렇게 강의 요청하실 때 사례금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 보면 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150만 원 안 주셔도 되고 제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 1시간에 1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사례금 받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청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금품등 수수 금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공직자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뭐 외부 민간인이나 누군가가 봤을 경우에도 신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신고는 가능하다. 신고를 하는데 현재 내가 재직 중인 그리고 어떤 부패가 발생한 소속 공공기관에 있잖아요. 신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신고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나 어떤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안이 좀 중대하지 않다 싶으면 현재 소속 공공기관, 쉽게 말하면 삼육보건대학교에 신고해서 자체적으로 종교 짓는 게 제일 낫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면 그 신고에 대한 있잖아요. 절차라든가
진행 사항을 계속 신고자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또 그 사례 진행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제일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신고는 안 돼요. 꼭 직접 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는 걸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다. 자, 신고 방법은 있잖아요. 실명으로 하셔야 되고 서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 인터넷 신고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뭐 서면 신고와 똑같이 동등하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실명으로 하되 나의 인적 사항이라는 거 다 기록하고 실명으로 하되 서면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다. 뭐 상담은 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데 신고는 꼭 실명으로 서면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비실명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신고 대리인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내가 실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혹시 내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든가 혹시 좀 불안하신 분 있잖아요.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촉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비실명 신고를 하셔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신고를 하면 기관에서 판단해가지고 기관에 했을 경우는 기관에서 판단해서 어떤 자체 종결할 사항은 자체 종결하고요. 또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통보를 하고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에는 과태료 관할 부과 법원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이렇게 처리할 거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갔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1차로 조사를 한 후에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는 수사기관을 이첩하고 소속기관으로 갈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이첩하는 등 절차에 따라가 다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자가 이렇게 신분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러면 누가 불안해가 신고하겠습니까? 한데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해가지고 신고하신 분들은 꼭 보호를 받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신고를 하시면 그 신고하는 게 결국은 내 자신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호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신고하면 그 대신 신고한 것에 대한 어떤 보호도 받아야 되지만 신고한 것에 대한 또 어떤 보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보상금 공익정진했을 경우에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보상금도 가능합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는 최대 5억까지 가능하고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최대 30억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구조금 내가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치료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금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너무 이렇게 했잖아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꼭 필요한 신고는 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어떤 누구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하기 위한 악의적인 신고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진짜 우리 공익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핵심 내용 3가지 부정청탁금지, 금품등수 금지 그 다음에 외부 강의 등 사례금수 제한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위반 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에까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나중에 녹화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있잖아요. 강의한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인사청탁에 대한 영상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길.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간절함이 통한 걸까? 최종 면접까지 보게 된 회사가 있었다. 결국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여기 요 남자가 외삼촌이에요. 인사 업무 담당 했던 외삼촌.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교육의 위대한 목적은 알미 아니라 행동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피해자는 내 자신뿐만 아니고 나의 후배, 동료,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 그리고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 그 다음에 부모, 형제 같은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조교 선생님, 직원 선생님, 지금까지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면서 청렴을 실천하시면서 잘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렴을 실천하시는 우리 교직원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또 인연이 되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